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게 만드는 심리 법칙.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 잘해주려고 한다. 먼저 연락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미리 다 해주려고 한다.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는 대부분 반대로 나온다. 잘해줄수록 상대는 편하게 대한다. 먼저 연락할수록 상대는 느긋해진다. 다 맞춰줄수록 상대는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만 애쓰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게 될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 받은 것보다 스스로 준 것에 더 애착을 느끼는 원리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점점 당연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내가 시간을 쓴 사람, 내가 에너지를 쓴 사람, 내가 먼저 챙긴 사람, 그 사람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게 바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잘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먼저 다가갔다. 커피도 사줬고 고민 상담도 들어줬고 바쁠 때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데 남자는 고마워하면서도 딱히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전략을 바꿨다. 잘해주는 걸 멈추고 대신 남자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이것 좀 도와줘. 사소한 부탁들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잘 해결됐어.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왜 그럴까? 남자는 자신이 그녀를 도왔기 때문에 그녀에게 투자를 한 것이다. 투자한 대상에게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잘 되길 바라게 된다. 더 신경 쓰이게 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른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그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원리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투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작은 부탁을 자연스럽게 활용해라. 부탁은 크면 안 된다. 크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피하게 된다. 아주 작고 가벼운 부탁이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이 듣고 싶어. 이거 추천해 줄 수 있어. 이런 부탁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그 느낌이 쌓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쌓이게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에 진짜로 반응해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듣는다는 게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다. 예전에 그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어? 그때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 감정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세 번째,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항상 연락이 되는 사람,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 항상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없다. 아쉬움이 없으면 감정이 자라지 않는다. 반대로 가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때로는 바쁜 사람, 모든 걸 다 맞춰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쉬움이 생긴다. 아쉬움이 생기면 자꾸 생각하게 된다. 자꾸 생각하면 감정이 자란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밀당의 원리가 아니다. 밀당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흔드는 것이고, 이건 그냥 자기 삶이 충실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모습이다.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관계가 있고, 자기 시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가 상대방을 오히려 더 당기게 만든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최대한 자주 연락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 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맞춰주려 했다. 결과는 항상 비슷했다. 여자들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었다. 그는 나중에 한 가지를 바꿨다. 연락 빈도를 줄였다. 만남을 조금 덜 자주 잡았다. 상대방 모든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여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요즘 바빠. 왜 연락이 없어? 우리 언제 만나? 그가 달라진 게 아니었다. 희소성이 생긴 것이다.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느낌이 생기자 상대방이 더 원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대화법을 써라.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싫어해. 이런 대화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비감을 없앤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대화가 즐거웠다고 느낀다. 그 즐거움을 준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라. 항상 친절한 사람,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편하다. 그런데 편한 것과 설레는 것은 다르다. 설레려면 긴장이 있어야 한다. 긴장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긴다. 어떨 때는 따뜻하고, 어떨 때는 무심하고, 어떨 때는 장난스럽고, 어떨 때는 진지한 사람. 이런 사람은 파악이 안 된다. 파악이 안 되면 계속 궁금해진다. 궁금하면 자꾸 생각하게 된다. 자꾸 생각하면 감정이 커진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기분이 좋으면 따뜻하게, 집중해야 할 때는 무심하게, 재미있을 때는 유쾌하게, 진지한 순간에는 진지하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지루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계속 끌린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자기 자신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여유가 나온다. 그 여유가 매력이 된다. 반대로 상대방한테만 집중하는 사람,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사람, 상대방이 연락 안 하면 초조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절박함은 매력을 지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그 밑에 절박함이 깔려 있으면 상대방은 그걸 느낀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자기 삶이 재미있는 사람,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진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진다. 이런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다. 타이밍에 관한 것이다. 감정이 막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너무 빨리 확인하려 들면 감정이 꺼진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고백을 서두르거나 감정을 먼저 드러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감정은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 날 꽃이 피지는 않는다.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투자하게 만들고, 조금씩 궁금하게 만들고, 조금씩 아쉽게 만들면서 그 감정이 무르익을 시간을 줘야 한다.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서두르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태도, 상대방에게 절박하지 않은 태도, 그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 순서가 맞아야 상대방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끌린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다. 나랑 통하는 것 같은데 나랑은 다른 세계를 가진 것 같기도 해.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사람한테서 사람들은 자꾸 더 알고 싶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을까? 공감은 넉넉하게 하되 자신의 세계는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알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이 있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한데 동시에 파악이 잘 안 된다. 파악이 안 되면 더 알고 싶어진다. 더 알고 싶어지면 자꾸 곁에 있으려 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만들어낸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 눈빛에 관한 것이다. 눈빛은 말보다 정직하다. 아무리 무심한 척해도, 아무리 쿨한 척해도 눈빛에서 감정이 드러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눈빛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보는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남다른 존재구나. 그 느낌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든다. 눈빛은 연습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진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되 그 관심을 행동으로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빛으로는 전달되지만 행동으로는 절박하지 않은 사람, 그 조합이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든다.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어느 자리에 가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외모가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게 아닌 경우가 많다. 그 사람들한테는 분위기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 굳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 자리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 분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단점도 알고 그 모두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단단함이 분위기로 나온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긴장이 상대방한테 보이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낀다. 나로 인해 저 사람이 긴장하는구나. 그 느낌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진다. 편안한 감정을 준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꾸 다시 돌아온다. 편안함 속에 설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 연락의 타이밍과 빈도에 관한 것이다. 연락을 너무 자주 하면 상대방이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연락을 너무 안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 어딘가를 잘 잡아야 한다. 연락을 할 때는 충분히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먼저 끊는 연습을 해야 한다. 대화가 재미있고 잘 통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먼저 끊어버렸다. 이 느낌이 아쉬움을 만든다. 아쉬움이 생기면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된다. 다음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존재가 커지기 시작한다. 이건 계산적인 게 아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이다. 모든 에너지를 한 사람한테만 쏟으면 자신도 지치고 상대방도 부담스럽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보인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투자하게 만들려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더 있고 싶어진다.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진다. 자연스럽게 더 특별하게 여기게 된다. 그게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라.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상대방의 마음도 얻는다. 연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빨리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빨리 알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감정은 확인당하는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꽃이 피려고 하는데 너 지금 피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 꽃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다. 감정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얻는다. 기다린다는 게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다. 자기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가 즐거운 것도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생긴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덜 집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그 여유가 상대방을 더 끌어당긴다.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약속이 안 잡혀도 딱히 초조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신경 쓰기 시작한다. 내가 연락을 늦게 했는데 아무렇지 않네. 내가 바쁘다고 했는데 잘 지내고 있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 잡고 싶게 만든다. 이게 인간의 심리다.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보다 놓칠 것 같은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그게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연기는 오래 못 간다.
언젠가는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때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좋아했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런 위험이 없다. 좋아지면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 감정은 훨씬 오래 간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외모를 가꾸거나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싫어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대화할 때 자신감이 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모습이 매력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인정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심리의 아이러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이다. 그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은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당신이 원하는 건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아닐 것이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관계일 것이다. 그 관계는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해보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도 정작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알고 있어도 못하는 것들이 생긴다. 연락을 참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보내버린다. 쿨하게 있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티를 내버린다. 기다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서두른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해서 연락하고 싶구나. 아, 지금 내가 초조해서 확인하고 싶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면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잠깐의 멈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을 때 딱 10분만 다른 걸 해봐라. 10분 후에 여전히 연락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충동이 가라앉아 있다. 그 작은 습관이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바꾼다. 결국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전부가 되지 않게, 그 사람의 반응에 내 하루가 결정되지 않게,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이 충분히 좋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상대방의 마음도 얻는 사람이 된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쳐서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하루가 흔들리고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가장 좋은 연애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린 연애다. 한쪽이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자연스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게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이다.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나는 지금 상대방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잘해주는 사람, 항상 있어주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곁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함께 할수록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후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 돌려라. 그 에너지가 당신을 바꾸고 그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꾼다. 좋아하는 사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얻어라. 그 순서가 맞아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이 달라지면 상대방이 달라진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는 노력이 먼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그 힘을 믿어라.